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그냥 이슈들만 잠깐 점검해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대체로 올라가는 국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로 경기 부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번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달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한 달 나온 지표로 벌써 금리 인하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빨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펀드들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워런 버핏 회사가 뭘 샀다, 주요 헤지 펀드들이 뭘 팔았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요 펀드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로 불리우는 종목군들을 늘렸다고 하고, 워런 버핏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시간 외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한 이틀 반응하긴 해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좀 흐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될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었잖아요. 근데 날짜 다가오면서 그런 기대감은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전쟁을 끝낸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이게 또 유럽 정세하고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로화 안정, 달러 인덱스 같이 하락, 이런 그림 나와주면 우리 증시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9월 그래도 금리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당장 그냥 발표되자마자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 제대로 안 했을 거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리 추이, 9월 인하에 대한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만기일이라 여기에 대한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수도 지수지만 아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우리는 안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 건 빼고 보면 상승한 나라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쫙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간 나라가 이제 급등한 것도 아니고, 빠진 나라도 있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하락 출발해서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간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스트레스는, 일단은 미국 증시 저렇게 된 거 봐서는 9월 금리 내린다고 하니 저 PPI 높게 나온 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자, 이렇게 좀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로 좀 주목을 받은 게, 그 헤지 펀드들이 빅테크의 베팅을 2배로 늘렸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는 무슨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유명한 어떤 기술주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매수를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좀 비싸다라는 논란은 있어요. 제가 오늘도 기사들 보면 너무 비싸다, 이제 예상되는 실적 적용했을 때 어떤 종목은 PR 100배 넘어가는 것도 있고, 30배 때 수두룩하고 이래서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부는 이 규모를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은 이제 빅테크를 계속 2배 늘려놨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의 회사, 버핏의 회사의 어떤 그 베팅이 항상 주목을 받죠. 그러니까 펀드들 그 내역 공개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펀드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이번에 봤던 이제 애플을 좀 줄였고, 유나이티드 헬스 늘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늘리고, 그러니까 원래 기술주 투자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외가 이제 애플이었는데, 애플을 최근에 꾸준하게 좀 줄이고, 아직은 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에 좀 많이 고전을 했던 유나이티드 헬스를 좀 늘렸고, 다음에 이제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좀 늘렸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지표가 다음 분기부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자꾸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많이 했대요.
저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저축을 투자든 소비든 늘려야 돼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자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최근에 증시로 좀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예상보다 부진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책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뭐 계속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발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가동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인데, 어제 3.66에서 했다가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팍 튀어 올라가서 3.73, 먼저 이거 2년물입니다. 2년물이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 정책을 또 반영하는 금리가 2년물이라서, 근데 보면 어쨌든 3.7%대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3.72 정도에서. 근데 오늘 만약에 어제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3.73%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조금 시장이 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증시보다 이런 어떤 금리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9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믿음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92.6 대 7.4잖아요. 그러니까 0.5 내린다라는 건 아예 지워져 버렸고, 지금은 동결이냐 인하냐인데 여전히 인하가 92.6, 동결은 7.4.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은 있죠. 그 파월이 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안전 모습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트럼프 말은 틀려 막 이런 이제 식의 어떤 뭐 짤이 돌고 있는 게 있죠. 그런 짤도. 근데 어쨌든 파월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요 숫자도 바뀌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의 2년물 금리가 3.73, 3.74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만약에 한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리 내릴 줄 알고 올라갔던 이제 그런 것만큼은 토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추이 요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워낙 높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0.9%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 해서 0.9인데 실제로 0.94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이 그래서 전월 대비 0.94면 이게 곱하기 11을 하면 11%가 나오는 거예요. 전년비가 이대로 가면 페이스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0.2% 안쪽으로 나와주는 게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난하게 튄 게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가긴 해서 이게 이제 반짝이냐 아니면은 이제 추세냐, 이거에 대해서 추세를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는 오늘 미증시 마감하고 나와서 좀 낙관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이거 너무 튀었다, 너무 튀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9월 금리나 물 건너 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향후의 지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단정하긴 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0.9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누적되면 이제 전년 대비 10%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거라서, 근데 제가 봐도 약간 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불식시켜주는 움직임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면, 우선 생산자 물가 지수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2년물 금리가 3.7%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3.6대로 다시 내려가 주는 게 시장에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제는 견조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보는 쪽은 그런 것도 있어요. 물가 올라가도 어쨌든 소비가 버티는데 뭐 그런 기업들 실적 나쁜 건 아니잖아. 뭐 금리 안 내리면 어때, 실적 좋은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죠. 이게 지금 원하는 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하고 향후에 확대돼서 젤렌스키까지 합류하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기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푸틴 하는 거 봐서는 결과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평화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게 이제 뭐 원자재, 외환시장 다 영향을 주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 버텼던 건 사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미국 시장이 버틴 건 착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자들이 빅테크로 가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많으니까 이자 올라가면 뭐 얘네들은 더 좋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게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미증시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셀 2000 지수 이렇게 이제 현금이 별로 없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이 더 많네 이런 구도가 되면은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에도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요 구도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오늘은 그냥 뭐 그 큰 어떤 이슈를 보기보다는 그냥 음악 하나 또 들으시라고 이게 비지스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How Deep Is Your Love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비지스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것도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How Deep 이것만 딱 눌러도 바로 그 유튜브 이런 데서는 나오니까 뭐 이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차분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